1년만 해서. 건드림이? 이야, 너무 빨리 반응 오는 거 아니야? 저활성기에는 여러가지 채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는 원줄부터 보면 원줄이 1호였다가 0.8이나 0.7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연지에 대형어들이 있는 곳은 예외일 수 있는데, 사실 대형어들이 있는 곳은 터가 세서 이제 저활성기에 들어가면 고기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어보다는 개체수가 확보된 것에서 낚시하는 게 공부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원줄은 1호에서 이제 08, 07로 줄이고, 속구줄이 같은 거는 원줄이 두꺼우면 이제 표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인식이 잘 안 되죠.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덜 읽혀지게 되니까 이 정도로 줄이고, 더 추워지면 더 줄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줄은 원줄의 절반입니다. 08 원줄이면 04 해야 됩니다. 자꾸 채비 터진다고 08 원줄에 06 이런 목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면 원줄이 나갑니다. 원줄 나가면 목줄 나가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르죠. 찌도 잃어먹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항상 절반, 원줄의 절반이라고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늘 호수를 낮춰야 됩니다. 고활성기 때는 양단고를 보통 뭐 8호, 댐 같은 경우는 9호, 10호 이런 것도 쓰지만, 지금은 이제 높아도 6호, 5호 이 정도로 낮춰야 되고, 윗바늘은 6에서 7호, 아랫바늘은 5호에서 4호. 이거는 이제 세트 낚시를 구사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채비들을 전체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찌 같은 경우에는 미터찌는 편남량 1cm에서 아래 위로, 초칭은 이제부터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5m권이면 편남량이 5cm, 이게 표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갈견이 같은 잡어들이 좀 설친다 하면 고활성기에 별반 차이 없는 찌의 부력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5m면 5c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구줄이도 마찬가지고요. 속구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멀리 던지면 부력이 조금 더 올라갈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떡밥에도 변화가 있어요. 활성기 노지에서는 감자 양단고를 주로 많이 구사를 했죠. 확산을 충분히 주면서 구사를 했을 텐데, 이제는 확산을 줄여야 돼요. 비중은 현지 특성에 맞게 하는데, 한 방향을 한다면 가볍게 구사하는 게 맞고요. 좀 더 무겁게 구사할 때는 되돌림을 보는 양방향 낚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죠.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전체적으로 양이 준다는 게 중요합니다. 고활성기하고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양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제 집어제 과다 투여, 이거 주의해야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뭐든 적당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확산도 줄어들어요. 양이, 떡밥의 양이 준다는 것, 확산도 줄어든다는 것, 그리고 찌를 여기에 맞추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떡밥의 양이 준다는 말은 떡밥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뜻이고, 그러면 목내림의 폭도 줄어들 수 있죠. 그러면 조금 더 가는 찌톱을 사용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찌톱을 줄이는 거는 입질 때문에 찌톱을 줄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운용의 측면이 더 커요. 입질은 찌에서 나오는 반응 중에 가장 큰 반응이 입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보여요. 근데 전체적으로 운용하기에 좋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노지에서는 감자 양단고를 좀 더 추워질 때까지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성이 점점 떨어지면 한계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감, 척, 그 다음에 후, 이런 조합으로 갔다면 조금 더 확산을 줄이는 쪽으로 갈 수 있겠죠. 낚시가 오감과 척만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후 중에도 점도 계열로 가볍게 그렇게 해서 공략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양단고를 하기에는 한계가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엔 감자 글루텐으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감자 글루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이유는 오감 200에 글루텐 한 50 혹은 40, 4대 1이나 5대 1 정도의 비율로 글루텐을 넣어 가지고 구사를 하는 거예요. 일반 감자보다는 심 남김이 조금 더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양글루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활성이 확실히 떨어졌다 할 때 이게 아주 생각보다 위력이 있습니다. 이걸로 안 될 때.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게 양글루텐이고 세트입니다. 이거는 세트 같은 경우는 마라케를 준비해서 구사를 해야 되는 거고, 양글루텐 같은 경우는 위에 감자 글루텐하고는 다릅니다. 심페라 글루 플러스 일반 글루텐, 이런 형태가 되고, 감자 글루텐 같은 경우는 척 플러스 일반 글루텐, 이것도 얼마든지 조절해서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낚시가 좀 익숙해지면 이 정도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활성에 따라서 활성이 괜찮네, 아직은 괜찮네 그러면 이걸 구사하다가 감자 양단고를, 이거보다 활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감자 글루텐 계열로 가면 좋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가벼워야 되고 확산은 더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양글루텐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단차를 두고 세트로 구사를 하거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감자 낚시를 하던 노지라도 겨울에는 동물성이 유효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 속꽃줄이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잡어가 사라지면 그렇게 돼요. 열심히 막 설치던 잡어들이 겨울이 되면 싹 사라지는 저수지가 있어요. 그런 곳에는 겨울에 오히려 낚시가 더 재밌어요. 제가 작년에 하던 그곳도 겨울이 되면 어분에 반응하던 검정 망독이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단차 속꽃줄이 같은 거를 연습을 할 수가 있죠. 모지에서 감자가 잘 먹히는 이유는 감자의 풀림이 플랑크톤들의 움직임이랑 제일 유사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잡어가 덜 모이죠. 자, 집어를 하는데 여기에 잡어들이 모여가지고 개체수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붕어들에게까지 순서가 안 가죠. 붕어들이 집단으로 몰려들면 이 잡어들이 빠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잡어들이 우위를 점하고 붕어가 낱마리인 경우가 되겠죠. 낚시터가 어떤 스타일인가는 우리가 이제 거기서 알아가지고 대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겨울에는 동물성 먹이가 유효한 곳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곳에 맞춰서 공략을 하면 됩니다. 극도로 경계심이 강한 곳의 대형어들은 감자 글루텐류가 아니면 바라케류에는 반응을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죠. 겨울에도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감자 글루텐으로 낚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굳이 고기를 잡으려면 그때 하게 되는 것이 양글루텐 그리고 감자 글루텐입니다. 양글루텐은 이제 신베라 글루텐 베이스로 해서 뭐 입자가 고운 먹이용 글루텐들을 섞어주면 되겠죠. 감자 글루텐 세트는 이걸로 단차가 큰 낚시를 할 수도 있고 단차가 한 20cm 정도인 낚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는 구사에 따라서 달라지고 단차 속구줄이도 그렇게 구사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겨울에 대형어들만 있는 곳의 낚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략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하고 낚시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겨울에는 적당한 크기의 고기들 그리고 개체수가 좀 확보된 곳, 그런 곳이 훨씬 좋아요. 평지형 저수지 중에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이런 경우들이 많고 윗지방일수록 더 평지형 저수지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수온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기가 낚시를 다니는 곳의 수온이 몇 도일 때는 어느 정도 활성인가를 보시는 것이 좋아요. 제가 지금 겨울에 낚시하는 곳 몇 군데가 있는데 이 근처에 제 차로 1시간 이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수온이 벌써 12도, 어떤 곳은 17도, 어떤 곳은 15도이거든요. 이 수온과 그곳에 있는 개체수, 고기 사이즈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셔야 돼요. 계곡지인가 평지인가 그것도 종합해서 나름대로의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평지형 중에는 어분 바라케 계열의 낚시가 가능한 소류지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그 토종이 있는 곳에서 낚시하는 것을 저는 겨울에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토종들이 동물성에 대한 반응도가 상대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겨울에는 토종터를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절의 변화는 낚시를 매우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고활성기에 하던 낚시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항상 고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하기 어려워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막상 해보려 그러면요, 적응기가 필요해요. 해마다 맞이하는 겨울이지만 적응기가 필요해요. 저활성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활성기에 들어가면 활성 체크를 할 수 있는 낚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지는 더더욱 그렇고 관리형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출부터 오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저활성 혹은 극저활성입니다. 특히 노지는. 그러다가 정오 혹은 뭐 한 11시, 오전 11시 이때부터 활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후에 한 2시에서 3시 이때부터 한 2시간 이 그날의 최고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오후 4시 되잖아요. 일몰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잖아요. 다시 저활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낚시를 할 때 이걸 다 고려해서 낚시를 해야 되는 거죠. 저활성인데 아침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가 아니고 이때는 속꽃釣이를 연습을 해보세요. 뭐 요즘 계절 같으면 아유 글씨가 요즘 같은 경우는 단고글루텐 세트 또 양글루텐 이런 걸 연습해 보시면 좋죠. 그러다가 활성이 좀 올라가면 이걸 그대로 이어서 해보면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 변화를 준다면 미터 낚시는 오후 2시 이때가 제일 좋겠죠. 미터 낚시.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띄워서 할 수 있는 낚시들이 이 시간에는 좋아요. 여기는 오전 낚시의 연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거를 끌어다 당겨도 되고. 근데 이때쯤 되면 이제 접고 집에 가야죠. 저 할 거면 여기서 하나 떨어뜨린 낚시를 하는 게 좋아요. 저 같으면 보통 요즘 출조를 하면 아침에 속꽃釣이로 시작을 하고 오전에 점심시간까지 이걸 그대로 해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점심을 먹고 그곳의 특성에 맞게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곳은 주로 초이길이나 심주를 구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활성을 체크해보고 그 활성에 맞도록 이제 낚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지금은 내가 하고 싶다라는 것보다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게 우선이에요. 그걸 하고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요즘 낚시 가서 무조건 내가 이거 해야지가 아니고 시간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낚시가 달라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구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활성기 낚시가 어렵죠. 네. 계절이 변할 때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항상 고기 입장에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낚시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찌는 뭐 그냥 맞춰서 쓰면 돼요. 부력은.
자세한 건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